2025년 군대에 관한 보고의 건을 선정합니다. 그냥 진입도로 기공식을 한다고. 과장님, 지금 진입도로가 어디 땅이에요? 부안군 땅이에요? 그쪽 사업자 땅이에요? 부안군 땅입니다. 부안군 땅이죠? 네. 부안군에서 땅에 대한 임대 계약서나 그다음 허가나 그런 서류상으로 다 완비가 돼 있어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까? 이제 착공하기 전에 그 서류가 완비되면 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기공할 김원진 때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 기공의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착공, 기공으로 자꾸 혼돈하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 야기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기공식을 할 때 부안군 땅이죠. 그 사람들 땅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임대 허가서나 이런 거 없었죠.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인가 내기 부안군 전에의 땅이냐고요? 그쪽 땅이냐고요? 기공식입니다. 부안군 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준 거죠. 올해 작년에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것도 진입도로.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원래 행정에서 진입도로도 그런 기반 공사는 부안군에서 그런 큰 규모의 관광 자원을 가져오려면은 부안군에서 기반 시설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 계약 조건에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더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부안군 행정이 이러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큰 기업체나 대기업 회사들 부안군에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부안군에다 시설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옵니까? 당초에 이제 그렇게 원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반 시설까지도 하겠다, 진입도를 자기네들 개설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이 기반 시설을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라고 했었고 이 기공식은 어차피 그거를 한다는 선점 이게 기공식 사업을 안 하면 하겠다는 골프장이나 공시인 겁니다. 관광 개발 못 합니까? 기공식 안 하면은? 사실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한테 내서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더 다 빨리 끝난 다음에 단축되는 기공식을 하든 겁니다. 착공식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앞당기려고 좀 빨리 시작했다고. 어차피 늦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공식은 2024년, 25년에 골프장 건설한다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동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공식, 착공식 그걸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되고. 관광복지국장 구선호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페이지 2025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관광과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에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워케이션 센터 및 야관 관광 진흥 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부안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실축제와 붉은 노을 축제 개최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 등 각종 휴양시설 확충과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테마를 조성하여 힐링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영상 테마파크 드라마 및 영화 촬영을 적극 유치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먹거리가 안전한 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행사에 공연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지정 및 정비를 통하여
부안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27년까지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건립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동학독민혁명 선양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사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호남실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트렌디한 부안청자 상품 개발 및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청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옹기종기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관련 사업 또한 확대 운영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재 육성 교육 복지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부안형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재 육성 장학금 5개 분야에 2,100명에게 지급하고 11개의 교육 지원 사업 추진과 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온가족 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 활동 지원과 부안형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감하는 복지 구현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단 신규 사업 발굴, 찾아가는 행복 드림반 운영으로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지원하여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상담실 운영 및 사회보장급여 900건 신청 조사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보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복지 대상자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과 홀몸 어르신 돌봄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설 자연장지 조성으로 불법 묘지 설치 방지 및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신규 확충을 통해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고 보훈 대상자 맞춤형 지원으로 국가 헌신에 대한 애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신뢰와 효율로 안정적인 재무행정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납세 편의 확대로 맞춤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체계적인 과표 운영 및 과세 자료 정비로 세수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 과토제와 더불어 금년에 시행하는 다울 계약서를 통해 계약 이행 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시로 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율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실정에 맞는 탄력적 징수 활동 추진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익 목표액 32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로 세수를 증대하고 공공시설물 건립 10개소 및 내진 보강 사업 4개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실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입니다. 민원 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과 원스톱 소통창구 자체 체결율 향상을 통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공간정보 포털 시스템과 GIS 공간정보 상호 연결을 통해서 양질의 지적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철저한 부동산 거래 관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제조사 사업 다각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관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 행정 상담 서비스 및 관내 건축사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농어촌 주거 환경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등 국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휴양 도심 녹화입니다. 260헥타의 기후변화 대응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임업인 보조 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임도, 사방댐 등 재난 대응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태 치유 정원 중심의 차별화된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도시림 조성 및 도심 녹지 적기 관리를 통해서 일상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뜰마루 부영교 및 관광센터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여 지방 정원 이용객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 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그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히 처리할 업무 있으면은 그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반겨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정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기철 축제팀장입니다. 장은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백철종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최미라 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과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2건, 핵심 4건, 공약 2건, 일반 11건으로 총 19개 단위 사업 중 핵심과 신규, 공약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조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데일리케이션 관광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고 체류형 생활 인구를 증대하고자 재미동포와 국내 유학 외국인 500명을 모객하여 부안 문화체험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팸투어와 상품 개발, 홍보를 통해 많은 재미동포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조 붉은 노을 실시간 라이브캠 운영 및 홍보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붉은 노을 부안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교직원 수련원 옥상에 라이브 캠을 설치해서 유튜브를 통해 붉은 노을을 실시간 송출, 언제든 볼 수 있게 하고 붉은 노을 축제나 축제 주요 행사 시 특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전 세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조 2일 쉼터 워케이션 센터 운영입니다. 기조성된 워케이션 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5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사를 선정하고 참가자 모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워케이션 센터를 활성화하고 관계 인구를 유입해 지역 내 소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제12회 부안 말실축제입니다.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뜰마루에서 추진합니다. 작년 말실축제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변산해수욕장 2단계 환지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환지계획 작성을 완료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해 환지 애정지 공고까지 마무리하고 기반시설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조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입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고품격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 대금 매매 대금 완납 후 부지 매각하여 관광 휴양 콘도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조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1,221억 원을 투입해서 골프장, 숙박시설, 지역상생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 26년 8월경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조 음식점 입시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친절 컨설팅 30개소, 입시 환경 조성 1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광과 단위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4년부터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건, 24년도 5건, 총 6건 추진 중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조 김두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단순 행사성 축제, 행사 통폐합을 통한 대표 축제 집중 투자 검토입니다. 부안군 주요 축제는 총 7건으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다른 컨셉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본 계획 마련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차별성 있는 축제가 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조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의견은 앞서 보고드린 단위 업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8조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입니다.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부안을 구축하기 위해 6대 전략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렌드에 맞는 관광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조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 센터 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워케이션 센터 2개소를 조성해 작년에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줄포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 센터는 올해 4월까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준공하고 민간 운영 게스트하우스와 주변 식당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소카 그리고 KTX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0조 김두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원력 사업 및 RIS 지역혁신 사업 추진으로 청자밥상 백합 요리에 대해 신규 개발하여 청자 그릇을 지원한 업소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관광 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조 김두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의향입니다. 23년에 실시한 부안군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통합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2023년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34조 김형대, 김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입니다. 현재 6개소에서 기념품 상시 판매와 주요 축제 등의 수시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기념품 위탁 판매점 추가 모집과 관광기념품 추가 선정을 통해 판매처와 기념품을 다양화하여 부안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35조 김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축제의 통폐합 등 개선 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군정 질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6조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축제 캐릭터 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입니다. 작년에 부안군 대표 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 1, 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시안을 보완 확정하였으며 캐릭터 네이밍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네이밍을 확정하고 캐릭터 응용 동작 및 매뉴얼 개발, 저작권, 상표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조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실축제장 연구시설물 설치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마실축제를 개최한 후 주무대 잔디 식재 및 배수시설 개선과 우천시 대비를 위해 자연마당 먹거리존 배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데크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축제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조형물 일부를 존치하여 영구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뜰마루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토피어리와 캐릭터를 활용한 고정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38조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단위 업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39조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속 추진과 40조 통합축제 개최 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41조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인공암벽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에 인공암배장 이용 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1차 변경 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변경을 하여 평일과 주말의 이용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수련원 및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조 김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기념품 판매 대책 등 마련은 앞으로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관광과 소감 보고 마칠까요? 예, 김광수 의원님. 예, 우리 관광과장 작년에 이어 또 올해 우리 관광과에서 부안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을 보면은 부안 붉은 노을 축제 올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 하기 전날부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끼리 많은 좀 혼선과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본원은 현장에 그 한 2, 3일을 계속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말 앞으로 부안의 관광 트렌드는 붉은 노을 축제에 산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이 좀 비좁아가지고 지금 주차 시설이 뭐 완벽하게 안 되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변사일장 주차장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뭔 저기는 없었지만 불미스럽게 사고나 일어나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것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거리가 좀 먼 거리가 아니지만 우리 미니버스를 좀 앞으로 좀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그리 좀 수송을 한다고 봐서는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고 그 도로변 가에 주차를 하지 않고도 행사를 원만하게 좀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찌까 하고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그의 부분은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일단 붉은
노을 축제는 사실 잘 개최가 됐고 이번 해넘이 축제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축제를 개최 안 한다 하더라도 찾아와 주셔서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주차장 관련 부분은 저희가 교통 안내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주차장에 기존의 주차장에 배치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 이제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공간이 좀 좁고 그러다 보니 좀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노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노을 축제나 또 뭐 해넘이 축제에 다 성공적으로 저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6주기 부안 변산 관광 휴양 콘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좀 기획감사 담당관이 소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의원님께서 12월 말까지 정산을 안 하면 계약 파기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연장을 지금 시켜버렸네요. 이 부분은 연장을 시키는 부분도 의회에서 12월 말까지 누차 그 정산이 안 될 때는 계약 파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의회도 서로 소통을 하고 좀 이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장을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요? 먼저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진행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 2차 연정을 할 때는 조건을 뒀습니다. 이제 금년 25년 10월 말까지 무조건 납부하게끔 하고 그 납부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자동 해제한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납부 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차 지나가지고 계속 그 휴사 측에 많은 배려를 지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들은 참 바람직히 못하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뭐 12월 말까지 정산하는 계약 파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께 인지를 하셨을 바인데 이런 것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연장해 준 부분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의장님으로 협의를 하던 의원님도 한 번쯤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바인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뭐 연장을 올해 12월까지 지금 연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어떠한 대안이 없이 저기를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장할 때는 10월 말까지 납부를 하게끔 하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는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해제하려면 저희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위임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출고장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언제는 그 정확히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많은 고심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의유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바인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관광지 2단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1차분 이제 그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1차분 공사 착공을 했다가 공사 중지를 사실 해놓고요. 일단은 이제 그 예산이 반영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공사 중지해 놓은 거고 그 일단 1차분에 변경을 해서 중지를 동절기라서 중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넘어지면 다시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여기 자료대로 보면은 지금 올해 다 완공해서 지금 환짓까지 예정 공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그 과장님께서 우리 그 2단계 관련해서 뭐 말씀을 안 드려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점 입식 환경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비하고 우리 국민 매칭 사업이지요. 격포에 우리 지금 그 휴센터에 지금 관광객들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현재 거기가 지금 손님들은 많이 오시는데 이런 입식 그 테이블 저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입식 테이블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혹시? 저희가 입식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예.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 격포 그쪽만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이걸 신청을 하라라고 제가 미리 알려줘서 공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기는 한번 거기 뭐 이렇게 상인의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장소가 넓지는 지금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들께서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식사로 와시다가도 그냥 나가신대요. 네. 그러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금 격포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다 완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 저기라면 관광객들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지 않을까 하면서요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여기도 해당이 된다라 하면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 몇 군데만 하고 안 하면은 또 그것도 말라고 더 네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은 좀 거기는 많은 저기는 1호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홀이 넓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뭐 2조, 3조, 4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사입니다. 예, 정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수 의원님. 저기 그 20페이지 보면요. 덕후 대규모 관광 산업 개발 산업 있지 않습니까요? 네, 지금 저 12월 30일 날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그 여기 보면은 업무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달에 착공식을 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사업 규모가 골프장 18홀, 그다음에 숙박 시설이 112호실, 뭐 자연 생태 센터하고 두고 막 그런다는데 과연 이 공사 기간이 뭐 1년 8개월밖에 1년 6개월이나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한번 그거 한번 제가 네, 듣고 지금 싶어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26년 8월까지 준공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 내의 행정 절차는 네, 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재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이게 일정이 딱 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몇 차례 방문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 절차는 우리가 거의 마무리돼서 기공식 재입록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 있는 거는 민간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대일 산업이 과연 1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할 수 있냐, 이게 좀 의심이 되네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으로 충분히 자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행정 절차가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 말고 이제 실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완공까지의 행정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전력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게 진행이 됐지만 실제 공사 착공에 관련된 또 환경 영향 평가 또 받아야 되고 재해 영향 평가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 빨리 하게끔 행정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아주 환경 그거 한다면 참 이 시간에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걸 정확히 보고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네. 말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광수 의원님. 국장님한테. 예. 예, 국장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그 우리 마실 축제 연구 시설 부분 때문에 37쪽에 보면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좀 협업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하고 그리고 산림정원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최대한으로 연구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좀 숙제를 제가 드렸어요. 혹시 그 산림정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혹시 뭐 협업을 해서 회의나 토론을 한 적 있나요? 지금 축제 관련 캐릭터 부분이 지금 확정이 지금 안 되고 현재 그 축제 그 캐릭터 부분에 저 의견 수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 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그 캐릭터와 부합하는 그 연구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그 후에 거기에 그 캐릭터와 그 캐릭터에 맞는 연구 시설물을 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캐릭터만 가지고 이제 하겠다. 아니요, 그런 캐릭터를 취지인가요? 형상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예. 그 이후에 다른 거는 협의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거기 연구 시설물 하려면 거기 연구 시설물에 캐릭터 관련된 그 형상이 담겨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지금 현재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산림자원과하고 관광과랑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아니 이제 저는 그래요. 캐릭터도 뭐 이제 시안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차후로 준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연구 시설물 그리고 또 이게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해뜰마루에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했으면 해뜰마루 마실 축제가 끝난 뒤부터 바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작년에 5월달에 끝났으면 6월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와서 연구시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과연 이 마실축제가 계속해서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국민들도 우려하는데 그것으로만 만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도 연구시설 과연 뭘 할 것이며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 의도는 좀 알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마실축제를 해뜰마루에서 했잖아요. 이게 본부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연마당에서 그 연구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축제를 해보고 이쪽 예를 들어 본부석이면 본부석의 무대를 고정시설물, 연구시설물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해가지고 지금 그 본부석이 됐든지 아니면 연구시설물을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약간 그 행사를 치러보고 두세 번 정도 치러보고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연구시설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번 해보고 그 연구시설물을 해도 본부석을 설치해놓고 다시 좀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연구시설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간격을 두고 그게 국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관광과장님하고 아니,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상의를 했어요.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시설물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연구시설물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확정해서 연구시설물을 가는 게 맞지 않냐.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가 된 얘기냐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저희가 그쪽 산림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아니 그런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네. 그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 네, 그렇게-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예, 예. 자꾸 이렇게 변명하니까 아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 업무 보기 때문에 뭐 행감도 아니니까 예, 그거 예, 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또 하고 또 다른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아껴서 연구시설을 뭘 해야 되겠다 그런 회의를 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중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요, 국장님 변산 관광 휴양 콘도 조성 때문에 군정 조정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네. 아 예.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12월 30일 날 제일 저희가 리스크가 이제 전주시에서 어디냐 대한방지 그 자리가 전주시하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이걸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10월 30일 날 오전에 전주시하고 자광하고 그 협약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리스크가 지금 대한방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자광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전주시하고 자광하고 12월 30일 날 오전에
그 협약이 돼서 저희가 오후에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88년도에 국립공원으로 돼서 저기 2003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17년 동안 거의 폐해가 됐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개발 계획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요. 한국토지공사가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알겠는데 무슨 뭐 다 이유가 있겠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이하 이거 의회에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저희가 12월 30일 날 그게 전주시하고 지금 자광하고 그 회의가 12월 30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빼고요. 그거 얘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전주시하고 자꾸 비교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자꾸 거기를 우리 국장님은 그쪽을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만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국장님이 그 전주 국장님입니까? 예? 우리 부안이 지금 상황에 이 휴양 콘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걸 감지를 했고 국장님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아마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아니 위원으로는 참석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네,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안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연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해약을 해야 되냐가 그 부안군에 그 미치는 영향이 아니 그러니까요. 행감은 왜 해요? 행감은 왜 합니까? 올바른 거를 아니 잘못한 걸 올바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군 행정이 제대로 못 가면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얘기하고 톱니바퀴처럼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행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실컷 지적하고 해놨는데도 아무 말 없이 해버렸다. 이런 거는 정말 아까도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시한 처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상황이 아니 업무 보고 때 이 얘기를 꺼내야 이렇게 사과를 받아야 되냐고요. 예? 무슨 취지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안 그 관광 휴양 콘도를 어떻게 하면 잘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 상황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열어서 이건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서로 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이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시만 그 사전에 의회하고 저 협의 안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 자광이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대한방지 그 자리였는데 그게 12월 30일 날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의회하고 그 의회 협의를 이제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예. 예. 과장님한테 지금 예. 예 과장님 그 금방 이제 국장님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과장님 생각에 그 관광 휴양 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왜 군정
조정위원회에 넣는지. 사실은 이제 2023년 12월 22일까지 이제 납부를 안 한 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1차 연장을 할 때 사실은 거기는 이제 25년 2, 4분기까지 연장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자광 측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주 그 건하고 연계해서 그때 정도의 모든 행정조사가 완료되니 25년 2, 4분기까지 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까지 니네가 원하는 데까지 다 연장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내년까지 24년 12월 20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그거 그 자광 측에서 그 납부할 의지가 있는지 사업의 성과가 가능할 건지 이걸 판단해서 다시 연장이나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딱 되었을 때 저희가 가장 염려가 됐던 게 대한방직자리 행정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25년도에 그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 여부를 정말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해결이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전주하고 협약을 할 때도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PF 대출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더 연장을 해줘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연장을 해주면 저희한테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단 것이 금년 마지막 한 번 10월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린 자동 해지하겠다. 그거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밟겠다라는 걸로 해서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 해지하겠다라는 각서라든지 그 뭐 그런 거 다 썼나요? 그거는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거는 최고장을 보내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다 이제 밟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한번 차후에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7쪽에 보면 붉은 노을 실시간 라이브 캠 운영 및 홍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라이브 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저희가 붉은 노을을 보고 싶어도 꼭 현장에 와서만 봐야 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노을 지는 거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방문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직원 수련원 해수욕장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 옥상에다가 라이브 캠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거가 매일매일 그 변산 해수욕장에 노을 지는 모습이 항상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고 그걸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예산으로 이제 붉은 노을을 홍보를 한다는 거고 이제 이벤트로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이벤트 진행을 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 통신비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한 480만 원 잡혔어요. 네. 근데 사업비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라이브캠 되는지. 설치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통신비는 있습니다. 이게 캡을 네. 설치하는 부분이 네. 100만 원이고 예. 공공요금 제가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공공요금이 뭐 40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라이브 캠 같은 경우는 CCTV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다른 데도 뭐 제주도나 뭐 서울이나 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한 곳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각, 육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격포도 있고 뭐 해변도 있어요. 이렇게 CC 카메라에 연동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원준 의원님. 과장님 굉장히 곤욕스럽죠. 네. 그 심정도 이해를 하겠고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논란이 됐었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의유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장님,
격포 대규모 관광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 12월 30일 날 기공식을 했잖아요. 네. 기공식하고 착공식하고 의미가 다른가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저도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이제 기공하고 착공하고는 저희가 기공, 착공, 그다음에 완공,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공식은 저희가 한다는 그 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의미고 착공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또 이제 준공 같은 경우는 완공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다시 그 준공은 행정 서류 절차까지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완공이라고 저도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국어 사전에는 국장님, 예.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어학사전에는 착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 일을 시작할 때 치른 의식, 기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 일을 시작할 때 치른 의식 똑같은 의미거든요. 해석은. 그런다면은 건설 현장에서는 오히려 기공식을 땅을 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게 땅을 파기 시작했던 분을 알리는 착공식을 기공식이라고 하고요. 기공식보다 착공식보다 기공식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공사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근데 그걸 자꾸 이건 착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갑자기 기공식을 그것도 또 진입도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안군에서 진입도를 해줬어야 맞아요. 그자로 사업부지 유의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어떤 협약이 됐건 사업주 측에서 진입도로까지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줘. 원래 지금 골프장은 부대 시설이죠. 그러잖아요. 네. 주시설은 관광호텔이고 복합 시장시설이죠. 같이. 그게 주시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 합니까? 관광부에서 안 해주죠? 골프장이 65% 넘으면 안 해줘요. 왜? 골프장만 해놓고 나머지 주시설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남원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으로 못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럼 주시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관광호텔하고 복합 시장시설이 주시설이에요. 근데 골프장 부대시설로 한다고 그것도 기공식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하나 그 국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이게 항상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군정조정위를 여나요? 원래 이제 군정조정위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걸로 돼 있는데 필요치 않으면 그 군수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열어두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의 결정 사항이 뭐죠? 저희가 자문도 받고 시무도 하고 의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를 열어서 그 군정조정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그 사업의 효율적 면에서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를 안 열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열었던 아니, 건가요? 이 군정조정위에서 특히 국장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했을 때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네. 제3조 결정 사항이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연구하고 의결해야 되는가. 1호 군정호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호 전국 및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검토 시행. 3호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호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안에 대응하도록 결정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근데 어제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물었더니 제가 처음에는 군정 조정위를 개최한 이유가 그 밖에 군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때문에 열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변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또 운영 계획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개최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지금 예산의 변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장님. 이게 2022년도 재단 매각 수입에 39억 9천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안 열었죠. 안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2023년도 재산 매각 수입 48억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지금 안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재산 매각 수입 173억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네, 안 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30억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이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매각에 따른 운영 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10월 달까지 연장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 계획의 변경이 있겠죠. 지금은 작년에 12월 30일 날 군정조정위를 개최할 때는 12월 31일까지 매각 대금 그러니까 연체료 플러스 중도금 플러스 잔금이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30일 날 군정위를 개최하면서 운영계획 변경 때문에 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운영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잖아요. 그래야 맞고. 근데 3호는 전혀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뭘로 볼 수밖에 없냐? 군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때문에 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수의 결심이 뭐냐? 아,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걸 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 그 연장을 함에 있어서 그 자광이 전주시와 그 관계도 그 전문적으로 그 저희가 위원회를 전문직으로 위촉한 게 그 은행장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그 변호사, 법무사 그런 분들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연장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저기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은 거거든요. 국장님, 그 대한방직 부분에 대한 자광의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가 지금 자광에다가 공공기여금 380억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자광이 아까 국장님 전주시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돈도 자광이 PF를 이렇게 하면 납부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네. 그럼 노태건설에서 지금 자광을 대신해서 2천억 납부한 것도 노태건설에서 지금 상환을 했어요. 대주보에다가 노태건설이 상환했어요 지금. 네. 이 노태건설은 자광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개발 그 이익금 환수를. 그러니까 노태에서 내준 거예요. 그냥 대주보에서는 노태에서 그걸 상환하니까 대주보에서는 대주보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러면 자광에서 대한방직자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대주보에서는 좋다. 그럼 그 부분은 상환했으니 우리가 개발에 따른 계획 절차에 착수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근데 노태건설은 지금 빠질 입장이잖아요. 저기다 노태건설은 아직 발을 빼려는 빠지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 한다면 자광이 부안에 이에 260억 정도의 사업에 지금 눈이 가겠어요. 6조 2천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근데 그런 자꾸 자광이 우리 부안의 군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고 그건 확실하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준다는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변산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그 부안군 우리나라 업체 중에 2천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 투자한다는 기업이 저희들한테 어느 그 일말에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이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저희들은 부안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부안군을 위해서도 저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행 보증금으로 지금 100억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자광에서 이 돈을 납부한다 그러면 지금 10% 연체율 10% 해서 63억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이제 받을 거거든요. 아니 국장님 지금 이행 보증금은 보증서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유행 보증서를 보증서로 받은 거예요. 지금 세입을 들은 건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게 해지가 됐을 때 저희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금이 지금 10% 받았죠. 저희가 네. 계약금은 네. 그러면 그 계약이 해제되면은 계약 해제도 지금 잔금 납부일로 6개월이 지난 2023년도 12월 20일까지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들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유약금으로 몰수하고 그 이자도 발행 않기로 되어 있죠. 약정서에는 지금 계약서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반납 많잖아요. 저희가 계속 네. 저희로 그것만 들으는 거예요. 아니 왜 근데 자꾸 저희 혼자- 사업이행 보증 증서를 받은 거는 사업- 저희가 증권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문을- 사업의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이행 보증 이분들이 착공했을 때 문제지. 그 착공 보증 자체도 아니잖아요, 계약 지금. 해제 그 여부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행 보증금이 네, 이제 중도금, 이행 잔금까지도. 보증금 중에 거기에 착공 보증금도 있고 준공 보증금이 따로 저희들이 네. 받지 않습니까? 그 착공을 했을 때는 거기에 준공 보증 증권을 발행을 해서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100억 같은 경우는 이행 보증금이에요. 착공 보증금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자 국장님, 우리 그 실시계획을 보면 사업 이행 보증에 적기 시행을 도모하고 사업 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도금도 안 내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이게 계약을 여기서 저희가 그쪽 그 자광에 좋아요. 이제 그건 이행 보증금은 그렇게 해서 환수차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내용을 볼 때 지금 아까 그 우리 과장님 10월 달까지 연장을 했는데 10월 달까지 연장을 해서도 잔금이나 중도금을 납부 아니면 자동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취고를 했습니까? 납부하라고? 납부하라고 독려는 했는데 최고장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년 10월 말까지 할 때는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지금 1월 말까지라도 해서 최고장을 그러니까 보낼 결국 계획입니다. 과장님 취고를 안 했다는 것은 계약을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내심으로는 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취고를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취고를 하고 그 취고 기간까지 잔금이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취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해제는 이제 상황이 예. 납부할 수 있을 거를 그 잠재로 저희 사실은 봤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10월까지 하는 거는 당연히 최고까지 보내서 과장님.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까지 이 그 연체료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받을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한 번쯤 취고를 했어야 돼요.
너네 납부기일이 12월 31일인데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냐? 10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통지를 해야 돼요. 그 통지를 하고 설사 잔금이 납부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최고를 않고 이행의 촉구가 없으면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땅에 촉구가 없으면요, 계약이 해제돼도 사업자가 중간에 잔금을 납부하면은 그 계약은 존속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근데 최고도 않고 계속 그냥 막연히 기다려줬다가 12월 30일이 되니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건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 것도 없어요.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군정 조정위를 엽니까? 그래서 군정 조정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죠. 지금 현재 금리도 높고 그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2,4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당장 쉽지는 않고. 과장님, 그래서 내가 항상 누는 얘기지만 마지노선으로, 자, 내 땅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 산다고. 원래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내네? 그럼 내 땅이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잔금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땅을 팔아야 됩니까? 금년에는 다른 사업자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월까지 그동안에는 안 찾았어요? 금년 그러니까 자황의 상황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좋아진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주단에서는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행정 절차 그 전까지는 안 됐고 지금은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이 1월 6일자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까지도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대주단에서도 이걸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먼저냐 아니면 사업주의 그 자금이 먼저냐를 보고 대주단에서 판단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거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겠다를 판단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전에는 그 절차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됐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대출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냥 연장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10월까지 한정을 한 거고 저희가 그 안에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미리 예를 들면 10월이면 한 6월부터라도 다른 기업체를 찾는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 최고를 할 겁니까 안 합니까? 최고는 한 번으로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1월 달 정도로 해서 최고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금도 매월 납부 독려를 하고 또 현장 출장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달 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장을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계약서의 계약의 내용에 위배가 있으면 규책 사유가 매수자한테 있으면 계약금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규책 사유가 매도자한테 있으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군정위원회에 엽니까? 그리고 군정위원회를 그걸로 합리화를 시킵니까? 이제 이렇게 큰 기업이 2,400억 투자한다는 짧게 기업이 쉽지는 저희 않기 대답을 때문에 하세요. 짧게 장황하게 길게 여지 마시고 시간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자광의 어떤 그런 사업성을 단지 행정 절차를 밟았다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조부에서도 그 자광을 보고 PF 일으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자광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지금 좋다고 봅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대조부에서도 다시 판단하고 올 겁니다. 우리 행정같이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런 의지가 있네 하고 연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그와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자가관계를 대할 때도 그분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업자가 자금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예, 그 15쪽에 그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2단계 사업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종료가 됐죠? 1단계. 예, 다 됐죠. 2단계 사업이죠. 네. 2단계 사업인데 지금 지금 2단계에서 지금 착공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중지된 상태라고 그랬죠.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지가 됐죠? 사실 계약만 하고 바로 중지를 한 상황이고요. 토목, 전기, 정보통신, 폐기물, 감리 이 한 5가지 사업을 계약을 하고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그 환지로 봐야지요. 그건 환지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지로 봐야 네. 되는데 거기 실질적인 우리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 보면은 그 정말 맛이 나는 지역입니다. 관광지로. 네. 그 지금 지금 한 17년 몇 년간에 거쳐서 지금 2단계로 마무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변산의 그 해수욕장의 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기반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 공사가 지금 먼저 첫 번째잖아요, 지금. 그 거기에 뭐뭇을 지금 기반 공사 시설에 뭐뭇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토목공사 이제 땅 다지는 거 그리고 나서 전기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예, 그런 네,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인데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이나 네. 편리성 이 부분을 해변가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청사가 있어요. 네. 설계가 다 나와 있고요. 예,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도 제일 저기 했던 것이 그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지금 1단계 사업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2단계 네. 사업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좀 그 부대 시설이요, 그 기반 시설이 충분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투자성이나 있게끔 그 집안을 만들어 줘야지 그 거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누가 투자하겠어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변산 해수욕장에 그 부분이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바다를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그 관광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공유를 해서 의회에다가 좀 보고도 좀 하고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더불어서 모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환지권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의회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리 의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이 회의는 오전 중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지방 공무원 4급, 5급이죠. 네. 부안 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죠. 근데 본 의장은 자꾸 왜 자광에 관한 변론을 하고 자광에 관련된 직원들 같아요 보니까. 김두리 의원님. 네, 과장님.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의견 개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 부안군의 관광 정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허투루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우리 핵심의 틀이 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서로 내세우고 서로 주고 받는 거라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그 신규 사업이 지금 2가지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요즘 그 전국적인 흐름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부안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관광이 1번지가 돼야 돼요.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근데 생각하기에 너무나 미비하고 이상하게 그 틀을 좀 깨어져 가고 있어요. 격포나 이런 변산도로 반도 이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면 없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까? 눈에 띄게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보은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 트렌드라든가 모든 것도 좀 따라잡아야 되고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이 신규 사업을 봤을 때 지금 그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그 데일리케이션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사업을 개발을 하려면 한번 그냥 해보자 이게 아니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요즘 트렌드가 너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생활인구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활인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투어 상품을 개발했을 때 여기에 대한 25년 1월에서 2월까지 상품을 투어 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작년부터 이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데려오는 것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입소문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또 미국 그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을 하려면 한 2, 3개월 정도는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조건이 이중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좀 협의돼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상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상품을 신규로 개발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네. 1차에서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네. 더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관광이 말이 관광이 아니라 정말 부안군 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 과가 관광이에요. 좀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진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각성하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그 온통 침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 12월 30일 날 우리 부안군에서는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관광과에서 첫 번째로 그 골프장 진입도로 기공식을 한다고 과장님 그 지금 진입도로가 어디 땅이에요? 부안군 땅이에요? 그쪽 그 사업자 땅이에요? 부안군 땅입니다. 부안군 땅이죠? 네. 부안군에서 그 땅에 대한 그 임대 계약서나 그다음 그 허가나 그런 저 서류상으로 다 완비가 돼 있어 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까? 이제 그 착공하기 전에 그 서류가 완비되면 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기공할 김원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 기공의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착공 기공으로 자꾸 혼돈하게 하고 그 국민들을 그 혼란 야기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그 기공식을 할 때 부안군 땅이죠. 그 사람들 땅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무슨 임대 허가서나 뭐 저 이런 거 없었죠.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인가 내기 부안군 전에의 땅이냐고요? 기관 그쪽 땅이냐고요? 기공식입니다. 부안군 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준 거죠. 저 올해 작년에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 그것도 진입도로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 원래 행정에서 진입도로도 그런 기반 공사는 부안군에서 그런 큰 규모의 그 관광 자원을 가져오려면은 부안군에서 기반 시설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 그 계약 계약 조건에 자기네들이 그 개발한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더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부안군 행정이 이러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큰 기업체나 대기업 회사들 부안군에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부안군에다 기반 시설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옵니까? 당초에 이제 그렇게 원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반 시설까지도 하겠다, 진입도를 자기네들 개설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이 기반 시설을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라고 했었고 이 기공식은 어차피 그거를 한다는 그 선점 이게 기공식 사업을 안 하면 하겠다는 그 골프장이나 공시인 겁니다. 관광 개발 못 합니까? 기공식 안 하면은? 사실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한테 내서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더 다 빨리 끝난 다음에 단축되는 기공식을 하든 겁니다. 착공식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앞당기려고 좀 빨리 시작했다고. 어차피 늦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그 기공식은 2024년, 25년에 그 골프장 건설한다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그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동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공식, 착공식 그걸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날 조정위원회를 했어요. 조정위원회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10분 참석하시고 10분 중에서 공무원이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5명 참석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위부 인사들은 5명 참석하고. 총 10분입니까? 네네.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군수님. 그때 부군수는 부안군에서 발령이 나 있었죠. 그때는 발령이 없었습니다. 1월 2일자라서. 사전 통보가 돼 있었잖아요. 1월 2일자로 가더라도 사전 통보가 돼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분은 그날 당시에도 도청에 가가지고 다 인사하고 다 그런 날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군정조정위원회를 요청을 한 거는 12월 19일입니다. 인사발령 전이었고요. 그리고 설사 인사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군수님 오셨어라도 12월 진행할 수 19일 날 있다라고 조정위를 판단했습니다. 한다는데 그거는 말을 의회에다 한마디 보고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저희가- 그런 것들 비밀스럽게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다 그 요구를 했으면서 이제 언제 날짜가 잡힐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요청을 언제 할 때도 날짜가 의원님들께 잡힐지 모르는 설명을 못 드린 상황이라는 거는 거 죄송하게 그런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올해 작년 25년도 안에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려고 우리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 변명하려고 조정위원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 작년에 저 행감 때도 과장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계약 연장을 해준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10% 26억 정도가 납부가 됐죠. 네, 23년도에. 계약금, 예. 그래 잔금이 작년 3월이고 6월 해서 40% 50% 해가지고 6월 때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네, 그다음 그 연말까지 해줬어요. 네. 연말에도 안 됐어요. 작년까지 또 해줬어요. 작년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행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 또 이자랄지 이런 것들이 한 푼이라도 부안군에 들어왔습니까? 현재는 계약금만 납부된 아니 상황입니다. 들어왔냐고요. 그 위에 안 아직 들어왔죠.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그 부안군에서는 부랴부랴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의 10개월간 의도 모르게 국민도 모르게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월간 또 연장을 또 해줬어요.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 건 잘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들의 대의 기관이에요. 국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행정을 항상 투명한 행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수시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작년 24년도 11월 14일 날 행감에서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이 희유롭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광 회사 관련된 분들이냐고 부안군청 공무원들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 유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바라는 바고요. 그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국민들도. 올해까지 한번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정말 여기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다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성은 있죠. 근데 그 회사의 의지죠. 근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조 규모의 그 지금 대규모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260억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부안에? 왜 거기 자광에서만 부안군에서 특히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건 특혜예요. 언론서도 나오잖아요. 특혜 의혹이라고. 의혹이 일뿐이지 실제 특혜 아닙니다. 저희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변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은 큰 사업이다. 자광이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해지하면 다른 민간 투자자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자꾸 행정 쪽에다가 그 민생 안정 지원금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귀등으로 듣고 자광을 위해서 자광이 힘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자광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거 다 어쨌든- 자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안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기업이 법도 유치가 제대로 안 돼서 지키면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약서에 나온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계약 위반 우리 부안군에서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자수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런저런 일 같이 소통하면서 상의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주시기 바랍니다.